안녕하십니까. 유해파 9번째 시간인가요? 대리행위 할 차례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대리행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대리 의사를 표시해라. 그걸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은 본인 이름으로라고 생각하십니다. 본인 이름으로. 근데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해놨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대리 의사 표시, 현명,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갑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의리, 땅 매각을 의뢰받은 의리, 병과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매매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그게 현명이 되겠죠. 반면에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1항에 보면요. 대리인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되어 있죠. 1항에. 근데 2항은 뭐라고 하세요?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 제3자가 누구예요? 상대방. 여기에 준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표시 준정하니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그걸 수령해야 되겠죠. 결국 1항은 능동대리고요. 2항은 수동대리인데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는 거고요. 수동은 상대방이 현명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현명의 주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자, 이렇게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5조를 보면 만에 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건 누구의 행위냐? 대리인 자기 자신의 행위다. 현명을 하면 매도인 갑, 대리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매도인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아, 이건 또 다르다. 상대방 만약에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땐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전조 114조 1항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걸 적용해라. 이렇게 대리행위 방식과 관련된 114조와 115조 조문 확인했고요. 조문도 잘 나옵니다. 현명이 뭐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걸 말한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현명 주체, 능동 대리인, 수동 상대방. 현명의 방법, 분류식. 보통은 갑의 대리 늘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고 판례. 위임장을 보여주는 것도 현명이에요. 갑이 써준 위임장을 을이 병에게 제시합니다. 이것도 현명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계약서에는 갑의 이름만 적고 도장 꾹 찍어도 되고요. 을의 이름만 적고 도장 꾹 찍어도 됩니다. 둘 다 대리행위로 봐야지 타인 물건 매매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위임장 제시가 현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명주의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게 적용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행위가 되는 게 있죠. 예외가.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더란 말이에요.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상행위 대리하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하고요. 요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즉 현명을 하지 않아도 대리행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현명의 방법 봤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115조 대리는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랬죠. 이때 대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 착오가 있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표시를 못했다. 내가 깜빡하고 착각을 했다. 나 취소하려다. 이따위 소리 못합니다. 판례가 하나 있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본인처럼 행세했다. 이게 뭐예요? 본인 이름을 도용한 거죠.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게 아니고요. 을이병한테 내가 갑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니까 대리행위가 아니겠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115조 본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A, 갑의 부인입니다. 갑의 부인 A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긴 있겠죠. 근데 A가 직접이 아니라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병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병이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갑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요거 대리행위 아니죠. 병이 갑으로 행세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아니군요. 병이 아니고 은행이 병이죠. A가 남편 갑수의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가등기 따위 돈 빌리면서 가등기 설정할 때 을이라는 자를 데려가서 을이 은행에 가서 내가 갑이다라고 한 거죠. 을이. 즉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따라서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무권대리 일종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저 동그라미 2번은요.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본인처럼 행세했다. 아까처럼 을이 내가 갑이다. 이렇게 행세한 경우. 이거 대리행위 아니고 을 자기 행위잖아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갑에게 유효하다. 갑에게 효력이 있다. 라고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갑이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동업자인 을에게 담보 제공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을은 병한테 가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담보 대출을 받아와야 되는데 을이 그냥 귀찮아서 내가 갑이다 라고 해서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이 대출을 받아오라 그랬고 을이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그 대출 약정은 갑에게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게 있더라. 그 다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도해야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다시 예외적으로 대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대리행위 하자 두 번째. 대리인의 행위에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대리행위 하자가 있어서 무효냐, 취소할 수 있냐에 대한 기준을 누구를 잡을 것이냐, 대리인 기준이라 대리인 기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모르고 있으면 착오가 된다 그랬죠.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대리인이 몰라. 사기강박도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적극가담도 대리인 기준.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 해라. 다만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고 지시를 했을 때는 이때는 본인 기준 해라. 설령 대리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굳이 본인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 못한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이항이죠. 정리. 원칙적으로 대리인 기준 하되 착오, 사기강박, 적극가담, 선악, 과실유무 다 대리인 기준 하되 다만 본인이 지시한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 주장 못한다. 원래 대리인 기준 하면 본인은 나는 악의지만 대리인은 선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일항인데 본인이 지시한 경우에는 주장 못한다. 또 하나가 불공정한 행위죠. 불공정한 행위는 궁방은 누굴 기준? 궁방은 본인 기준 한다 그랬죠. 요것만. 경선무경은 116조 1항에 따라서 대리인 기준 하지만 궁방만은 본인 기준 한다. 3번은 봤던 거죠.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대리행위하면서 사기를 쳤다.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하고 똑같다. 사기를 당한 병은 상대방 갑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본인 사기강박과 동일시한다. 자, 마지막 대리인의 능력이 나왔어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죠. 행위 능력.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을이 미성년자야. 자, 미성년자인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할 때, 요 대리행위 할 때, 을의 부모, 동의,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을의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요 대리행위는 취소 못한다고 되는 거죠.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될 겁니다. 반면에 갑과 을 사이에 원인 관계가 있더라. 즉 계약 관계가 있더라.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미성년자인 을이 본인 갑과 요 계약을 할 때는 을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을이 갑과 원인 관계 즉 계약을 할 때 을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요 원인 관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리는 능력에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행 효과.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주된 효과, 권리 의무, 본인에게 발생할 것이고 그 대리행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들,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이라든가 또는 취소나 해제하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부수적 효과가 되겠죠. 이것도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어떻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직접.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것들을 대리인의 효과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이 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죠. 갑의 대리인을 병과 계약을 했는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병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 을에게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갑에게 청구해라.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고 을의 대리행의 각종 주된 또는 종된 부적 효과 전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같은 것도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대리행 효과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의 기본적인 거,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행위 효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독특한 거, 복대리하고 무권대리 봐야 됩니다. 복대리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